아직 안 들어왔네. 통장을 찍어봤지만 이번 달 5일 아들이 보내준다던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들어올까? 다음 날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 다음 날 또 눈을 뜨자마자 은행 입출 금기 앞에 또 섰지요. 며칠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늦을 거예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쪼그라들었습니다. 혹시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랑 싸운 건 아니겠지?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장사를 할 땐 달랐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았으니까요. 힘들었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작은 일 하나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합니다. 병원 가려 해도 아버지, 오늘 바빠서 안 돼요 라는 말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룹니다. 돈 좀 보내주렴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오르다가 결국 삼켜버립니다. 서운함과 미안함, 체면과 자존심, 이 모든 게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식 집에서 며느리 눈치 보며 불편하게 앉아 있던 날. 손주 앞에서 할머니는 돈 없어 라고 말해야 했던 순간. 그때 느꼈던 그 무력함, 그 서러움.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식에게 기대면 안 되는 이유. 어떤 분들은 자식 키워놓고 기대도 못하나? 라며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자식을 원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당당해지자는 거지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서 행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식 잘 되면 내 인생도 편해질 거라 믿는 순간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제 애가 잘 버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 이 생각 해보셨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평생 허리 휘어가며 키운 자식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요. 이제 좀 나도 숨 돌릴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대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첫 단추라는 걸 아십니까? 서울관악구에 사는 66세 김순애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드디어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34살, 늦은 나이에 들어간 회사였지만 순애 씨는 기뻤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하며 알바 전전하느라 힘들어하던 아들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애가 안정됐으니 용돈 조금은 주겠지. 순애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보태준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죠. 전기세, 가스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거든요. 아무리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도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돈을 보내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적응하느라 바쁜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요즘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엄마, 요즘 좀 바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피곤했습니다. 순애 씨는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통장 잔액을 생각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해서 생활비 조금만 보태주면 좋겠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침묵. 그 몇 초가 순애 씨에겐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도 아직 여유가 없어. 신입이라 월급도 많지 않고 회사 다니려니까 옷도 사야 하고 직원들 경조사비도 나가고. 미안해. 순애 씨는 알았다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기대했나? 혹시 내가 부담스러웠나? 내가 잘못한 걸까? 그런데 그 와중에 생각도 않던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동시에 밀려드는 자책감이었죠. 대기업 들어갔다고 좋아했는데 아들 고생할 건 생각도 못하고 나는 돈 생각부터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순애 씨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순애 씨도 아들도 모두 피해자입니다. 진짜 문제는 섣부른 기대였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대기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월급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차대 보험 떼고 세금 떼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학자금 대출금까지 떼고 적금 넣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남짓. 거기서 월세 70만 원 나가고 교통비, 식비, 통신비 빼면 글쎄요. 아들 역시 통장에 남는 돈이 없지요. 회사 선배들은 점심도 비싼 데서 먹고 저녁엔 회식이 잦았습니다. 신입이라 거절할 수도 없었지요. 옷도 제대로 된 걸 입어야 했고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여유가 없네. 아들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자기 생활도 빠듯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노후의 보험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아이의 몫이지요.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건 순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천에 사는 69세 박희선 씨도 비슷했습니다. 딸이 공무원 시험에 붙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애가 평생 안정적으로 살겠구나. 하지만 딸은 합격 후로 미뤄뒀던 결혼 준비를 바빴습니다. 결혼 자금 모으느라 적금 몇 개를 들었고 살림살이 장만하느라 월급이 빠듯했지요. 희선 씨는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생각은 좀 하지. 결국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딸은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희선 씨는 딸이 변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기대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건 축하할 일이지 기대할 일이 아닙니다. 잘 됐다고 해서 우리 몫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의 성취를 기뻐만 해도 충분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고마움만 남습니다. 기대하는 순간 사랑은 계산이 됩니다. 순애 씨는 그 뒤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자. 예전 같으면 겨우 이것밖에 했을 텐데 이번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있을 돈도 부족할 텐데.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밝아졌습니다. 부담이 줄어드니 오히려 더 자주 챙기게 되더랍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작은 것도 큰 감동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의 삶이 나아졌을 뿐이지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당당한 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힘들다고 말할수록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이 말 자식한테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이니까요. 나이 들면 정말 힘듭니다. 몸은 말을 안 듣고 외롭고 밤엔 잠도 안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이 자식 귀엔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나 좀 도와줘. 나는 혼자 못해. 이렇게 들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0세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를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처음엔 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병원 가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고 나중엔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급하게 끊곤 했습니다. 정희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전화도 제대로 안 받네. 어느 날 아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머님 전화 받을 때마다 무거운 표정으로 한숨 쉬고 병원 한번 가보시면 안 될까요?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말이 아들에겐 짐이 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그냥 하소연입니다.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다릅니다. 자식은 해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힘들다는데 내가 뭘 해줘야지. 이 생각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으니 죄책감만 쌓입니다. 그 죄책감이 쌓이면 전화를 피하게 되고 연락이 줄어듭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보다 부모의 강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은 불안해집니다. 엄마가 저러시면 나는 어떡하지? 그 불안이 피로로 바뀌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최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요즘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다니는데 재미있더라? 아들은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신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오히려 더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이번 주에 내려가서 같이 밥 먹게요. 명자 씨도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밤에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잔 날도 있었고, 혼자 밥 먹다가 눈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한테 털어놨죠. 경로당 언니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혼자 산책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자식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아들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강해 보일 때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명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정희 씨는 그 뒤로 통화 내용을 바꿨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 대신 요즘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외롭다는 말 대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산책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이 다시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끔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요. 힘든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자식한테 쏟아내는 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감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친구, 이웃, 상담사. 털어놓을 곳은 많습니다. 자식에게만 기대지 마세요. 자식 앞에선 강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자식 돈 받는 순간 눈치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번 달은 좀 늦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생활비를 자식한테 받는다는 건 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눈치도 함께 받는 일이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9세 오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지요. 친구들은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우리 아들은 용돈 싹 끊었는데 라고 말하며 참 부러워했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어요. 매달 5일이면 입금이 됐는데 어느 달은 10일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전화하면 재촉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TV를 봐도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늦었겠지? 내가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돈은 숫자지만 감정은 계산이 안 되거든요. 돈을 받으면 처음엔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눈치가 됩니다. 이번 달엔 입금될까?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애들 사정이 안 좋은데 내가 또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송말자 씨는 더 심했습니다.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는데 어느 날 아들 며느리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딸한테 들었습니다. 말자 씨는 불안해졌지요. 혹시 내가 돈 받아서 며느리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 뒤로 돈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거 사도 되나? 아들 돈인데.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 쓰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자식이 보내준 돈인데 왜 우리는 눈치를 봐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자식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눈치가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눈치입니다. 한 번 생기면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은 당당하게 주고 부모는 조심스럽게 받는 관계. 이게 과연 건강한 걸까요? 아닙니다. 원주에 사는 71세 한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집 근처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나오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 돈입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아들이 명절에 용돈을 주려고 하면 영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써라. 엄마는 연금이랑 알바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들은 오히려 더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잘 사시네요.
영희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릴 필요 없으니 만날 때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내 손에서 나와야 진짜 내 돈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내 생활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지막 자존이고 자식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말자 씨도 한영희 씨처럼 그 뒤로 결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주일에 5일,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저녁에 집에 오면 쓰러지듯 잠들었지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말자 씨도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80만 원. 적은 돈이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 생활비 안 보내도 돼. 엄마가 일해서 벌고 있으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하세요? 몸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트에서 카트 정리하는 거야. 힘들진 않고 오히려 밖에 나가니까 좋더라. 운동하는 기분이야. 엄마, 고생하시네요. 그러지 말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희 돈 아껴서 빨리 자리 잡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당당히 말하고 나니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왔지요. 기쁘고 벅찬 감정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 뒤로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만날 때마다 편했습니다. 눈치 볼 일이 없으니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명절에 아들이 용돈을 줘도 이젠 기분이 달랐습니다. 받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받아도 되는 선물이 된 겁니다. 심지어 한 번씩은 며느리에게 10만 원 정도 돈을 쥐어주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놀라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벌면 됩니다. 많이 벌 필요 없습니다. 내 생활비 정도만 충당하면 충분합니다.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마트 카트 정리, 급식실 보조, 공공근로. 찾아보면 있어요. 마음을 먹고 보면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뽑아주겠지. 이 생각부터 버리세요.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도 많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자식 돈 받으며 눈치 보는 삶과 내 돈으로 당당한 삶.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벌었다면 그게 진짜 내 돈입니다. 넷째, 불쌍해 보이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뭐 어때? 괜찮아. 어차피 늙으니 누가 쳐다본다고.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충남에 사는 69세 안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영숙 씨는 자기 자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를 빗지 않았고 옷도 대충 입었습니다. 누가 보나? 혼자 사는데. 집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널려 있고 먼지는 소파 위에 수북했지요. 명절에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영숙 씨는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에 음식 국물이 묻은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숙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안 괜찮을 일이 뭐가 있니? 늙으면 다 이렇지 뭐.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상한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뭐 먹고 사세요? 장도 안 보시고. 귀찮아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지.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장실 가다가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여보, 어머님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사시면 나도 너무 걱정돼. 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숙 씨가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혼자 사니까 챙기기 힘든 겁니다. 나이 들면 귀찮아지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외모를 봅니다. 단정하면 안심하고
지저분하면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저 정도면 정신도 흐려진 건가? 혼자 사시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외모는 존중의 시작입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렇게 사시는데 내가 가면 뭐 해줘야 하잖아. 청소도 해야 하고 장도 봐줘야 하고 나도 겨우 쉬는 날인데. 아들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아들 부부는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전화도 줄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더 자신을 방치했습니다. 악순환이 된 거지요. 광주 광산구에 사는 74세 이정혜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항상 단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세수를 하고 화장을 연하게 했습니다. 머리도 빗어서 정돈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트레이닝복이 아니라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를 입었습니다. 낡았어도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해서 입었지요. 집안도 매일 청소했습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했고 먼지도 닦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작은 화분도 놓아두었죠. 냉장고에는 밑반찬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배추김치는 물론이고 열무김치, 고들빼기 김치, 나물, 장조림 등 양은 적어도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에 찾아왔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깔끔하네요.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정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몸뚱이가 아직 정정한데 이 정도는 해야지. 들어와서 앉아라. 내가 된장찌개 끓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반찬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챙기시다니.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네. 며느리도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제가 어머님 보고 반성하게 됐어요. 정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지. 무릎도 아프고 청소하기도 귀찮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니들이 안심하지. 슬픈 현실이지만 존중은 외모에서 시작됩니다. 정혜 씨도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청소하기 싫은 날도 있었고 혼자 밥 먹다가 눈물이 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 앞에선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단정하게 살자. 내가 무너지면 안 돼.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약만 먹었다가 계단 오르기가 좋다고 해서 조금씩 매일 시간을 늘려가며 올랐더니 오히려 요즘은 무릎도 덜 아파졌지요. 나도 아직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아들 부부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잘 사시니까 부담이 없었던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영숙 씨는 정혜 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거친 피부, 낡은 옷.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꺼내 발랐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집안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하루에 한 곳씩. 오늘은 거실, 내일은 부엌. 천천히 했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집도 깔끔하고 엄마 얼굴도 밝아 보이세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정신 차렸지?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려고. 아들은 그날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제 마음도 편해요. 외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정한 모습은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지저분한 모습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호가 되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모를 부담스러운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불쌍해 보이면 동정받지만 당당해 보이면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다짐하세요. 오늘도 단정하게 살자. 그 작은 습관이 자식의 마음을 바꿉니다. 5째, 자꾸 의지하다 보면
점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잠깐만 도와달라. 처음엔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임금자 씨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병원 갈 때 아들한테 차 태워달라고 한 거였죠. 아들은 기꺼이 태워줬지요. 그 다음엔 장 볼 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걸 들 수 없으니까요. 아들이 와서 장을 봐줬습니다. 그 다음엔 전기세 납부하는 법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대신 처리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자 씨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도 혼자 못 가고, 장도 혼자 못 보고, 은행 업무도 혼자 못 하게 됐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입버릇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들이 바쁠 때였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손님이 몰려와서. 금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병원 예약은 잡혀 있는데 혼자 가는 법을 몰랐습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지,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말았죠. 그날 금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기댔구나.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구나. 여러분, 이게 의존의 무서움입니다. 기대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약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식이 대신 해주면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더 빨리 약해지는 건 스스로 포기했을 때입니다. 안산단원구에 사는 73세 조순덕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살지만 모든 걸 스스로 했습니다.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헷갈렸지만 몇 번 타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것도, 약을 타는 것도 전부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무료 강좌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반복하다 보니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은행 업무도 직접 처리했습니다. 모르는 건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해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죠.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엄마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야지. 아들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니까요. 순덕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한테 기대고 싶지. 하지만 기대는 순간 내가 약해져. 그럼 더 의존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혼자 하려고 해.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이 사라집니다. 이것 좀 해주라는 말보다 괜찮다, 나도 잘 해보고 있단다가 훨씬 더 멋진 부모의 말입니다. 순덕 씨의 말을 듣고 금자 씨도 그 뒤로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잘못하면 어쩌나, 길을 잃으면 어쩌나 걱정됐지요.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버스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기사님, 이 버스 타면 삼거리병원 가나요? 네, 타세요. 다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돼요. 그렇게 첫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금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해보니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마트도 혼자 가고, 은행도 혼자 가고, 친구 만나러도 혼자 갑니다. 그날도 버스를 타고 외출 중인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지요. 엄마, 집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디세요? 아들아, 엄마 요즘 혼자 여기저기 일 잘 보고 다닌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엄마 대단하시네. 한실은 많네요. 그래도 가끔씩은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하세요. 너무 뚝 끊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아들의 농담에 금자 씨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기댈수록 약해지고 독립할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잠깐, 그럼 정말 급할 땐 어떻게 하나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정말 힘들 때도 자식한테 기대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대하지요. 연락해야지요. 진짜 급할 땐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이 필요할 때, 혼자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땐 자식한테 당연히 말해야죠. 이렇게 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가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존과 협력은 다릅니다. 의존은 네가 다 해줘야 해입니다. 협력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니? 입니다. 의존은 자식을 묶어놓지만 협력은 자식도 기꺼이 돕게 만듭니다. 진짜 급할 땐 도움을 청하되 평소엔 스스로 하세요. 그 균형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자식도 압니다. 부모가 정말 힘들 때와 그냥 기대려고 할 때를. 평소에 당당하게 사는 부모가 지금 좀 도와줄 수 있니? 하면 자식은 기꺼이 달려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계속 기대는 부모가 또 도와줘 하면 자식은 짐으로 느낍니다. 당당함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도움도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억하시지요? 첫째, 자식 잘 되면 내 인생도 편해질 거라 믿는 순간 관계가 무너집니다. 둘째, 힘들다고 말할수록 자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셋째, 자식 돈 받는 순간 눈치도 함께 받게 됩니다. 넷째, 불쌍해 보이면 존중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섯째, 기댄 만큼 마음도 약해집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는 건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키는 용기. 그게 바로 부모의 품격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의 결정권은 내 손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유고 체면이고 평화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기대어 살 수는 없어요. 자식에겐 자식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우리 인생이 있듯이요. 당당한 부모가 되십시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감정적으로 자립하고 생활적으로 자율적이 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알려드릴게요.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첫째, 자식한테 힘들다는 말을 줄이세요.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가 자식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둘째, 생활비 자립 계획을 세우세요. 시니어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내 손으로 번 돈이 있으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도전하세요. 버스 타기, 은행 업무 보기, 스마트폰 사용하기. 해낼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넷째, 외모를 관리하세요. 매일 아침 세수하고 머리 빗고 깨끗한 옷 입으세요. 단정한 모습이 내 자식을 안심시킵니다. 다섯째,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드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보세요. 자식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년 뒤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면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자식도 안심합니다.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당당한 삶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의 지혜 한 스푼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아보렵니다. 오늘부터 시니어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제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지혜롭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